슬로건은 Move That Inspires입니다. 이것은 영감을 주는 움직임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흔히들 얘기할 때 모든 기술은 자동차가 흡수할 거다. 오히려 자연으로 가는 것이 그런 마켓을 좀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왜 차가 없어지는 방향의 기술을 만드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인재를 창출한 걸 탈피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고 창의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이 창의성을 가는 데 가장 큰 책임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적 혹은 저항들이 사실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사실은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건물들을 보시면은 방향성이 없어요. 자동차 공간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은 자율주행이 되면서 쌍방향으로 앉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다면은 도로가 정주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로봇은 로봇이 잘하는 일이 있고 인간은 인간이 잘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는 게 저는 제 비전인 것 같고,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또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다른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반대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움직임 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남기려면 드라이버리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분해를 다른데 이제 인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있는 고객을 없애고 그리고 비용도 가성적일 수 있을까? 안 걸려가지고 인지적으로 쓰는 디자인이어서가 생각적으로 날 것 같고 본질 여기에 잘 맞아 들어가요. 이상하게 매력입니다. 오감 경험 그런 디자인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공간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레슨만 다 걸쳐서 남들이 있잖아요. 남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좋은 작업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체계가 그런 수업이 이쪽에는 분이 많은데 수장들이 있어서 기아차 공간 이게 어떡할래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탄소 줄이겠다고 전기차 만들지만 전기 문제고 이 환경의 시청이야. 저는 이제 뭐 프리미엄한 가치를 뭐 제공하겠습니다. 뭐 어떤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을 확률이 프리미엄하게 사는 사람이 그걸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동료들한테도 환경에 제일 관심 많은 친구들 뭐 둘셋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분리수거 잘하는 당신들이 잘 해낼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로우로우도 저도 여러 갈등이 늘 있지만 옷 입는 거나 뭐 제가 생각하는 거나 생활하는 것도 저는 로우로우에 맞춰서 제가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그냥 이렇게 동료들이랑 계속 쉐어하는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늘 탐구하고 나도 안 하는 짓은 시키지 않는다. 창조보다 양이 중요하다. 그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모방은 틀린 답이에요. 모방은 창의성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르르다 심사하러 가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걸 너무 많이 카피해요. 그래서 중국 애들한테 야, 너 그만 좀 카피해라. 뭐라는지 아세요? 야, 니네는 카피 안 했어. 우리 카피 무지하게 잘했죠. 무지하게 잘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고, 뭐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방 교육 시키는 거고, 기업에서도 신입사원 들어오면 모방 교육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모방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찾은 창의성의 반대말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fear. 새로운 거를 생각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실수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근데 가장 큰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동료들의 편판이래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이 창의성을 가는 데 가장 큰 지름길이고요.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의 상상력은 굉장히 작업하는 사람들 신나해요. 왜냐하면 뭐를 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갇혀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자꾸 이제 지적을 받죠. 이거 틀렸어.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닌데.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우리가 바닷가라는 걸 상상하면 누구는 바닷가에 되게 물이 맑고 파랗고 하지만 누구는 해변가 미역이 둥둥둥둥 떠 있는 거를 진짜 바다 같아라고 느낄 수 있는데, 미역을 띄운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익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어떤 지적 혹은 저항들이 사실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사실은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 해결의 상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막연하게 아무 근거 없이 상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기존에 없었던 거를 만든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 그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원래 미래는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지는 사실 알 수가 없다. 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현대 기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왜 이렇게 자율주행에 목을 메고 있을까?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면 10%밖에 차가 필요가 없거든요. 모빌리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기아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공공성이든 아니면 공리든 아니면 공동망을 먹든. 그리고 도시의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건축의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들을 모여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완성해가지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건물들을 지어지고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함으로써 계속해서 도시는 변화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는 오브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체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게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동차가 탑승자의 기분을 이해해서 노래를 틀어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동차가 잘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로봇은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을 느끼는가라고 던졌을 때 로봇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범위를 침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반대로 오히려 로봇은 로봇이 잘하는 일이 있고 인간은 인간이 잘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는 게 저는 제 비전인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체나 물리적인 움직임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어떤 마음, 어떤 정동이나 그런 내면의 움직임도 우리가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죠. 결국에 이거는 자동차 혹은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단어를 넘어서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로 자기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걸 또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다른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반대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일 수 있는 일종의 움직임 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물 로봇하고의 공진화는 과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논의 중에 가장 또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구분입니다. 구분함으로써 공진화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같이 잘 사는, 같이 진화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가치가 들어가는 키워드라든지 혹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저희가 모빌리티에서 읽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좀 약간 우려가 됐었고요. 앰뷸런스나 소방차 이외에도 많은 용도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차 안에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실 수 있게 차를 아예 개조하는 차들도 있고, 단순히 이 PBV의 개념이 사람을 이동시킬 때 퍼블릭 개념보다도 퍼블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그 차 안에 탑재한 차들도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넓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율주행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직접 운전하면서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좀 더 퀄리티 있게 살리기 위해서 니즈가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버나 리프트나 구글 같은 데서 자율주행에 집착하는 이유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남기려면 드라이버리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을 계속 지향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이 빛을 발하는 영역은 배송 쪽일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있어서 사람이 무조건 투입이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면.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안 하고 분해를 다른데 이제 인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